이 녀석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경제 배경 지식을 잠깐 설명해 줄 건데, 경제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너무 자세히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난 국어 선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학교 경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해한 바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인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볍게만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내가 이해한 바로만. 자,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있어요. 자, 텍스트에서 중앙은행 개념이 나왔죠. 이 중앙은행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자, 지금의 한국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자, 돈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돈을 찍어내고, 자, 미리 말씀드리면 통화량과 그 다음에 물가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그래서 여기 가서 자, 예금이나 적금, 대출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보시면 돈 뒤에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중앙은행은 자,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뭐 기준금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곳인데, 자, 중앙은행에서는 자, 금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알아두자. 금리 똑같은 말 알아두자. 금리 똑같은 말. 그렇지, 이자율. 자, 텍스트에서 이자율이라고 해놓고 정말 얍삽하게, 자, 이거 얍삽한 게 맞아. 자, 문제에서 보니 금리라고 던져버렸어. 그지? 여기도 금리라고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금리라는 걸 모르면, 혹은 금리가 이자율이라는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정도의, 자,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자, 볼까요? 자, 금리를 높여요. 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10%로 높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화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통화량이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무엇일까? 통화량은요, 돈의 양입니다. 선생님이 되게 쉽게 설명할 거예요. 돈의 양. 무슨 뭐 통화가 뭐 화폐고 또 나중에 이제 뭐 기축통화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가지 마. 요걸 이해할 때는 가볍게만. 그건 나중에 다르게 또 얘기할 테니까. 돈의 양이에요. 통화량은. 통화량, 돈의 양. 통화가 돈이거든요. 자, 어디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지? 돈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결제하면 여기도 시장이 되는 거고요. 밖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락실에 가서 자, 돈을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거기도 시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학용품 사러 가서 여러분들이 학용품을 사면 거기도 자,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유통된다라고 해서 자, 거기도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돈이 다 어디로 가? 그냥 은행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 이자율 10%를 더 준다고 하면 내가 아까처럼 10억을 맡겼어. 그럼 머릿속에 뭐야? 11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이렇게만 이해해. 물론 중앙은행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사실 돈을 어디다 보내냐면 시중은행에 사실은 보내요. 시중은행, 시정은행, 바로 우리가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선생님은 가볍게 후려치는 거야. 자, 오면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자, 시장에 돈이 부족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시장에 경제가 불황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니? 문제점 아니겠니? P, problem.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경제를 활성화 혹은 호황이라고 만들어줘야겠죠. 호황, 이걸 똑같은 말로 우리는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녀석이 솔루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경제 불황의 문제점, 얘의 원인은 뭐냐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예요. 그럼 통화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예요. 그럼 금리를 높인 애가 누구야? 중앙은행. 그래서 얘를 폭파시키면 됩니까?
아니죠? 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초 원인. 자, 저기에 보이는 이 녀석이 최초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습니까? 얘가 최초 원인이야. 원인을 바꿔주면 솔루션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원인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그렇지. 금리를 낮춰주면 되는 거죠.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흘러나오겠죠. 맞습니까? 시장으로 흘러나오죠. 그래서 막, 기업들은, 자, 그걸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금리를 낮추잖아?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야. 이해가죠? 금리가 만약에 제로야. 예를 들어서.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쉽죠. 됐지? 이자가, 갚아야 할 이자율이 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는 어때요?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이 돈 가지고 또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자, 가져와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유동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금리가 낮아지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자, 그럼 돈이 많아지니까 경제가 호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에 통화량이 점점 더 많아져요. 뿅뿅뿅뿅뿅뿅뿅.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돈으로 하는 재화는 우리가 상품, 물건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걸로 교환을 하는 자, 바로 물건의 가치. 물건의 가치는 오른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물가. 그래. 그럼 얘가 막 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니? 다시 얘가 만약에 문제점이 또 돼. 그렇지? 물가가 계속 상승해. 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면 그걸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다시 높여요. 그렇지.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보여줬을까? 지금까지. 단순히 배경 지식? 아니요. 인과다. 됐지? 경제는 인과다. 자, 그러니까 경제가 인과니까 텍스트에서 인과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정리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그래서 텍스트 거기서도 아마 요 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좀 풀어줬을 뿐이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 자, 매수라는 건 사다 이런 뜻이고요. 자, 반대말이 매도입니다. 매도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인과가 시작됩니다.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주라고? 연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정리력과 연결력이 필요한 거야. 연결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치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수하면 물가가 상승하니? 물가 상승률이 커지니? 이렇게 물어봐. 이해 갑니까? 맞는 얘기죠. 요게 요렇게 이어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야. 일치 문제에서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자, 봐봐. A면 B, 자, B면 C 요렇게 해놓고요. 결국 선지에서 이렇게 문다고. A면 C니 이렇게 물어봐요. 맞단 말이에요. 그냥 먼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를 끌고 가야 돼. 자,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소비 투자가 확대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끌고 갈 때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가 되게 중요해. 자, 여기에 텍스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이 보기는 지금 뭐가 나왔니? 도표가 나왔지. 도표 나왔지, 그지? 보기에서 도표, 그림,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도표, 그림, 그래프. 특히 여기서는 도표이면서 뭐 경제학자 병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례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텍스트의 어느 일정 부분이 대응성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경제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주면 철저하게, 특히 도표에 숫자도 막 나오잖아. 나오게 되면 어떤 진술?
여기가 인과적 진술이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 적어놔. 요 원리를 기억해야 돼. 도표가 나오면 자 일정 부분 요것도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하죠. 근데 이건 인과적 진술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서는 선제성은 예측이고 정책 외부 시장은 시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분석할 거예요. 조금 이제 저게 이제 사선으로 이게 찍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작을 것 같아서 물론 굉장히 높은 선명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할 때 졸라 오래 걸려요. 이렇게 선명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보이더라고. 이게 커지더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자, 어쨌거나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강의하는데 잘 봐.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 관계에서 대상이 나와야죠. 얘가 나왔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텍스트에서 뭘 찾아요? 그렇지. 금리에 해당하는 거 얘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기준이 됩니다. 기준금리라서 기준이 아니라 여기 금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자, 대응성을 살펴보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기준. 다른 색깔로 가자. 그러면 얘의 앞뒤가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물가 상승률 보이죠? 맞습니까? 물가 상승률. 찾아가. 인과적 진술에서 찾아가.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뭐와 뭐의 관계예요?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로 이거 푸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 여기 눈에 보여야 되죠. 자, 둘의 관계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이자율과 자, 물가 상승률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다. 그치? 요 관계로, 두 대상의 관계로만 나온다. 인과는 두 대상의 관계야. 끌고 갔습니다. 경제학자 병이 있는데 얘는 자 1월 1일 날 예측을 했대요. 이 예측을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저기 나와 있는 선제성. 그렇지. 선제성입니다. 1월 1일 날 예측해서 하면 정책 외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고요. 또 이때 해야 이게 반영된다는 얘기야. 자, 선제성이 있고요. 매 분기 물가 상승률을 2%를 유지해야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해줘야 됩니다. 맞죠? 일씩 내려줘야지. 자, 고려사항 볼게요. 자, 뭐와 뭐의 관계가 보이니? 그렇지. 인과적 관계가 여기 보일 거야. 그치? 자, 기준금리 4%에서 1.5%를 변화시키면 그치? A면 B 이렇게 나오지? 변화시키면 물가 상승률이 1%가 변화한대요. 트랜스. 맞아? 자, 그러면 얘의 관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고 여기서 얘기했지. 텍스트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 1로 낮춰야 돼. 그럼 반비례니까 기준금리를 어떻게 줘야 되니? 올려줘야지. 그럼 4%에서 1.5%를 올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5.5 이렇게 잡아주고 그럼 4번, 5번으로 압축될 거야. 맞죠? 얘가 올려야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3은 결국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가 될 것이고 얘도 2가 될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또 선제성 해야지. 5.5%로 자 금리를 올린 후에 계속 유지해야 얘도 계속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5번이 돼줘야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와, 이 문제를 맞췄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 경제지문은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요 흐름을 좀 살짝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런 방식이 꽤 많이 나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경제지문이라고 딱 숫자도 막 나오고 막 눈치채는 순간 기본적으로 인과적 진술을 잡아내줘야 되는 거고 경제지문에서 여기 그래프나 도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자, 대응성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응성이 되겠죠. 왜? 얘가 A고 얘가 A'일 거 아니야. 맞잖아. 그잖아. A와 A'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큰 범주. 자, 그거에 대한 바로 사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때 경제에서는 요거에 대응되는 건 뭐다? 이 확률이 매우 높다. 인과적 진술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텍스트에다 여기만 적어놨지.
알겠습니까? 자, 요걸로 푸는 거예요. 자, 독서는 여기까지.